지난달 부산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12월 부산의 고용률은 여성 취업자가 크게 늘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2년 전보다 시민 찬성률이 높았는데 통합을 위한 시민투표가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남권 3개 시도에 지난해 고용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부산은 고용이 개선된 지표도 있지만 12월 들어 실업과 청년층 지표에서는 다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부산 고용지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인구와 일자리의 역설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1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12,000명 줄었지만 취업자는 오히려 19,000명 늘었습니다. 덕분에 고용률은 57.6%로 1년 새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여성 취업자가 10,000명 늘며 고용지표를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산업별로는 명암이 극명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큰 경남과 울산은 공장이 지역 경제를 버텼지만 부산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무너진 자리를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메웠습니다. 실제로 연간 회복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12월 4.5%로 급등하며 흐름이 꺾였습니다. 실업자도 78,000명으로 3,000명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60세 이상 실업자는 줄어든 반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자는 17% 넘게 폭증했습니다. 부산의 고용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건설업은 감소하였고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는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 시간도 문제입니다.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평균 취업 시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결국 숫자상의 고용률은 부산이 앞서고 있지만 청년이 외면하는 단기 서비스직 위주의 구조는 부산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가장 잘 버틴 부산의 고용.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의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공론화위의 최종 여론조사에서는 2년 전보다 찬성률이 높아졌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남은 절차와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재율 부산 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대변인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5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이 마무리됐는데요. 실제 시도민의 분위기가 2년 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그 2년 전보다는 찬성률이 훨씬 높게 나왔고요. 양 지역 모두 과반이 넘는 시도민들이 찬성률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향후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토대는 확인할 수 있었던 그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그동안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성과가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민 투표를 하려면 이 선거일 전인 4월 3일까지 끝내야 하는데요. 행정 절차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인지, 또 여전히 행정통합과 관련한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과 과제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을 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는 주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4월 3일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 전에 또 발의하는 또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고 이래서 물리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실제 이게 우리가 광역 통합을 하려는 이유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권한, 재정도 그렇고 인사 조직 모든 부분에 훨씬 많은 권한이 와서 문자 그대로 준연방제에 준하는 그런 권한이 와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물리적 결합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도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반이 넘는 찬성은 나왔지만 여전히 또 특정 지역은 더 빨대 효과 같은 걸 걱정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내, 부산 경남 권역 내, 또 경남 권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논의와 또 작업이 이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공은 단체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두 단체장이나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저희들이 그 의견서를 최종 보고서를 곧 전달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최종 의견과 제안 내용은 이미 언론에 발표한 대로 핵심 사항인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는 주민투표를 전제로 하되 지금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광역행정통합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명칭도 같은 경남 부산특별시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인 명칭이나 소재지는 지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결정한다라는 걸 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양 시도지사가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데 대한 어떤 뭐 정치적 판단이랄까요? 또 행정적 판단 부분은 곧 뭐 기자회견 형태든 또는 뭐 다른 자료 형태든 발표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양 시도 단체장의 아주 이 특단의 어떤 결심이랄까요? 적극성이 또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재율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대변인과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수도권 1급 체제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광역지방정부가 통합해 통합특별시로 출범할 경우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7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급 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재개발의 장기 표류를 해소하고 글로벌 문화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동구 곽규태 국회의원은 북한 재개발 구역 내 랜드마크 부지 활용을 위해 항만공사가 상부 시설을 직접 개발,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 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항만시설 중심으로 제한돼 있던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업무와 상업, 문화, 관광시설까지 확대해 공공이 개발 구조를 주도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북한 랜드마크 부지 활용 방안으로 K-팝 글로벌 공연장 조성을 제시하며 공연 콘텐츠 관광이 결합된 상시 문화 플랫폼을 통해 북한 재개발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가 신청사 이전 이후 발생할 현청사 공백을 막기 위해 활용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합니다. 해운대구는 내년 하반기 재송동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중동 현청사 활용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상반기 중 발주해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구는 청사 이전 뒤 장기간 공실로 인한 슬럼화와 상권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실현 가능한 단기 운영 방향과 재정사업, 민간 투자, 공공개발을 검토하는 장기 활용 방안을 함께 마련합니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해마다 폐기가 반복되던 진도 대파가
최근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물 판매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공 상품 출시와 유통망 확대 등 소비 구조 변화 때문인데요.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빛이 일렁이는 진도의 한 대파밭. 농민들이 작업장 안에서 대파를 가지런히 모아 한 단으로 묶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농민들이 직접 대파를 뽑고 정리하며 수확 작업에 한창입니다. 진도 대파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격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파 가격이 좋으면 이듬해 수확량이 늘어 가격이 폭락했다가 공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농사 잘 되고 못 되고는 농가 나름이지만은 판매 이 소득하고 관계는 어차피 시장하고 비례가 되는 거니까 최소한 안정제 사업에 참여를 하면 최저 생산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러다 보니 공급이 과잉되면 밭을 갈아엎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농수산물 판매망 확대 등을 보면 수급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계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건 진도 대파를 활용한 가공상품 출시. 진도군은 2023년 대파 판로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협업해 대파버거를 출시하는 등 진도 대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판로가 다변화되면서 연간 대파 판매액이 출시 전 약 248억 원에서 평균 5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에도 편의점과의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TV 홈쇼핑과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추진하는 등 판로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대파를 비롯한 울금과 다시마 등 지역 농수산물을 원물 위주 판매에서 벗어나 이름과 이미지를 갖춘 상품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항암 작용도 좋고 또 소화 작용에도 좋다고 해서 이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유제품도 만들었고 또 유자와 연합해서 커큐민 유제품 바로 막 칠 수 있는 그 과립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고 활용해 판로를 넓히는 전략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공개 발언에 나서며 부산 정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장관직 사퇴 배경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설명하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해 특검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의원의 발언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명분과 정치적 책임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전 의원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등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교한 김해 신문초등학교 학생들이 올해까지 버스 등교를 이어갑니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시와 협력해 인근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6학년도까지 통학버스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 한가운데 들어선 신문초등학교는 지난해 9월 개교 전부터 학생들이 위험한 공사 현장을 등교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 방향 인도를 연결하는 육교가 준공되는 오는 2월까지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대 도시개발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육교 준공 이후에도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와 경남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입주민 등과 만나 협의에 들어갔고 버스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각 기관 간의 통학버스 운영 예산 분담 비율은 곧 논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문초등학교에서는 28학급 학생 645명이 다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